교육반에서 2학기에 접어들면서 저희 두 교사가 두 가지를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줬는데요. 첫 번째는 다육식물을 길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시멜로 챌린지를 시작했었는데 이 이야기가 아이들한테 측정의 이야기로 새로운 도전거리로 구체화되었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교사는 측정을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하고 지원을 한 건 전혀 아니었어요. 다육식물 기르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직접 자기가 정한 식물을 길러보고 그리고 그걸 변화 과정을 좀 그림 표상으로 조금 나타내보자 하는 교사의 의도가 있었고요. 마시멜로 챌린지 같은 경우는 사실 협동 게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친구랑 함께 게임을 할 때 어떻게 사회적인 책략을 써나가는지를 지켜보고자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아이들 교사의 의도와 아이들의 흥미와 아이들의 관심사가 만나서 그것 더하기 이제 측정 이야기까지 나가게 됐고요. 그래서 비표준 측정과 자만들기 표준 측정 도구를 활용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비표준 측정에 대한 에피소드예요. 한 아이가 놀이 소개 시간에 다른 아이들한테 도전거리를 줬어요. 내가 어제 마시멜로 챌린지를 했는데 얘들아 내 손으로 재봤더니 5개가 나왔어. 너희들 나보다 더 높게 세워볼 수 있겠니?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놀이 시간이 돼서 다 세운 이후에 자기의 손을 사용해가지고 재본 거죠. 그랬더니 한 아이가 나 7개 나왔어 하면서 자기들한테 제안을 했던 그 아이한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야, 손 좀 대봐. 너가 더 짧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야, 그럼 너 손 좀 빌려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내가 놀이를 했는데 어떻게 손을 빌려주냐? 하고서 이제 손을 그려서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왜 손을 사용했을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팔 전체 길이로도 하고요. 손으로도 하고요. 마시멜로도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가까이 있는 가위로도 됐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아마 표준 측정 도구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또 다른 측정 기술에 관한 건데요. 저희 교사가 봤을 때 U와 1이 세운 탑이 훨씬 높았어요. 근데 각자 손으로 잰 다음에 얘기는 U와 2가 6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하고서 U와 1이 이렇게 너 해보라고 했더니 기울어진 파스타면을 따라서 이렇게 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하고서 이제 밑에 있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약속이 정해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세우려고 파스타면을 여러 번 더 했는데 그거를 재하고 수직적인 높이로 재야 한다는 게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방법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근데 한 가지는 공통된 생각이 있어요. 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0이래요. 그거는 아무리 높게 세워도 그거는 없는 거라는 생각을 모든 아이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육식물을 기르면서 아이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림 표상을 남겼었는데 그때 많이 했던 말이 선생님이 커졌어요. 키가 조금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교사가 물어봤어요. 얘들아, 얼마만큼 컸어? 얼만큼인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볼 것을 제안했는데요. 아이들이 사실 저희 두 교사는 아이들이 주변에 있는 도구를 활용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첫 마디가 그럼 자 주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갖고 있는 자는 조금 너무 크고 그래서 다육식물이 작아서 재기가 어려울 것 같던데 했더니 아이들이 그럼 안 해요가 아니라 그럼 우리가 만들면 되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이들이 만든 자예요. 근데 자를 보시면 아이들이 만든 자의 모습은 초기 자의 모습은 모방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 경험했듯이 수도 넣고 눈금도 그려 넣는데 사실 그 수의 의미나 눈금의 의미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아마 웃음의 의미, 어머님들 웃음의 의미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은 간격도 다 달랐어요. 그래서 똑같은 다육식물을 재더라도 어떤 아이는 6이 나오고 어떤 아이는 4가 나오고, 그리고 자의 시작점도 다 달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억 모양의 자가 왜 나왔냐면요, 아이들이 그냥 자만 만들고 선생님 저 됐어요 끝 이게 아니라 놀이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자 오늘은 다육식물 건강검진 날입니다. 줄 서세요 이러면서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이 자 너는 머리둘레를 재, 나는 키를 잴게, 나는 손가락을 잴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자 같은 경우는 휘어져 있는 식물을 위한 자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무엇을 표상할 때 그 아이 생각이 나와요. 그냥 눈금이라는 게 이렇게 베낀 거죠. 흉내낸 거지 이것과 이것 사이의 간격이라는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베껴서 아는, 복사해서 아는 지식이 무척 많아요. 예, 그런데 어떤 거 하나를 이렇게 깊이 있게, 여기 지금 자에 대한 걸 해보는 것 같이 깊이 있게 이렇게 해보면 뭐라 그럴까, 무엇을 아까 삶을 이해하는데 하니까 웃으셨잖아요. 주변의 삶, 내 삶을 살아가는데 애가 궁리를 하게 돼. 예, 그러한 어떤 그 속성이 생기게 되니까 그 아이의 생각하는 힘 이런 게 생기는 거지. 그것을 꼭 무엇을 정말 창의적으로 알아간다라는 그렇게 거대한 포부는 조금 닫으세요. 그것을 틀렸다 맞았다로 가지 마시고 그냥 아이가 저렇게 지금 받아들이는구나, 무엇을 받아들이는 내 아이의 방법이구나. 근데 설명을 좀 하게 하시면 절대 그때도 맞았어 틀렸어 이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죠?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있잖아요. 식물은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누구는 6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는 5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얘는 팽뚜껑은 성장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팽뚜껑을 지었는데 아이들이 이걸 보고 나서 아 우리가 갖고 있는 자가 정말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서로 자를 만든 다음에 비교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일 아이들이 걱정하고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자의 시작점, 0일까 과연 1일까,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의 간격에 대한 문제를 두 가지를 가장 고민했었는데, 모든 자는 똑같다는 아이들과 달라도 된다는 아이들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근데 하루 만에 진행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3차례 이상 진행이 됐었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사도 고민에 빠져서 저희가 했던 방법이 얘들아 선생님은 빠질게. 너희들 두 팀으로 나눠서 마주보고 앉아. 그리고 너희가 서로를 설득해.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저희가 학기 초만 해도 야 똑같아야 돼. 왜? 그냥. 달라도 돼. 왜? 몰라. 그냥. 그렇게 했는데 정말 말 속에 자기의 경험이 녹아들고 친구의 말을 분석하면서 내 생각을 이렇게 조리 있게 표현하는 게 저희도 많이 놀랬었어요. 그런데도 결론이 안 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원가 선생님한테도 도움을 청하고 원장 선생님께도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가 선생님을 처음 만나서 했던 말이 원가 선생님 더 이상 이야기 나누지 못하겠어요. 머리 아파요. 그냥 다수결을 정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가 아이들한테 다수결을 정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거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얘들아 자는 과연 다수결을 정할 수 있는 것 같니? 근데 아이들한테는 돈의 의미가 되게 큰가 봐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자는 돈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을 리는 없대요. 그래서 다수결을 정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이제 아이들의 얘기가 앞에서 이제 달라도 된다는 아이들이 했던 말이 야 미국에 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랑 자를 똑같이 만들어. 세계의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너희가 다 가봤어?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원가 선생님께서 메이드인 뭐뭐뭐 하는 자를 다 모아보라고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우리 미국에 이모 사는데 진짜 전화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하와이를 놀러 가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붙잡고 너 가서 하와이 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자부터 뽑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세계 여러 나라의 자가 모아지고 줄자도 보내주시고 또 기다란 자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얘기를 했는데
외국의 자들은 왜 이렇게 인치와 센치가 같이 있는 걸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야 간격 다르잖아. 야 우리 게 맞아. 그래서 간격이 달라도 시작점이 달라도 된다는 의견을 많이 힘이 실어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원장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한 자루 주세요, 한 따스 주세요 할 때 연필에 저희가 받게 되는 양이 다른 것처럼 아이들이 또 이렇게 결과를 얘기할 때 선생님 저 1이에요, 1cm예요, 1m예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위가 다르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이야기로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얘기를 나눴고 저희가 인치는 인치끼리, 센치는 센치끼리 웹캠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진짜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늘손을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에 대한 이런 논제는 일단락됐고요. 저희가 측정놀이를 하면서 아이가 이 부분을 알아갔어요.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다육식물을 성장을 지켜보면서 교사한테 선생님 저 그냥 자로 잴래요. 그냥 자 주세요. 했다면 교사가 그냥 자를 줬다면 가정에서 만약에 자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그 저희가 아이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얘들아 너희 1로 시작하네? 이거 틀렸어. 0부터 해. 얘들아 너희들이 만든 기억자 이렇게 생긴 거 선생님 못 봤어. 다시 만들어.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아마 아이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필요해서 만들었어도 과연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을까? 아이들이 지금까지도 관심을 가졌을까? 하는 게 궁금증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유치원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창의적으로 탐구하고 논리적으로 아이들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그리고 7세 같은 경우에는 또 함께하는 가정도 아이들이 그 속에서 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순간적인 일상을 가치 있는 배우는 장으로 만들고 있는 중단대반 한미유치원 놀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린이들이 자기 생각을 그냥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내놓는 것이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정답과 거리가 먼데 저렇게 틀린 지식을 가져갖고 학교 가서 저거 어떡할 거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근데 그게 지금 말하는 것이 정답으로 아이가 고정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논리를 펴가는 거가 중요한 거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를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 선생님한테 못한 이야기, 엄마한테 못한 이야기를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친구들끼리는.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아.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것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바꿔나가죠. 수정해가는 거죠. 그 과정이 중요하대요. 그런 기회를 가진 아이와 아닌 아이. 그냥 자 줬으면 저거 3cm예요. 2.5cm예요. 형한테 물어보면 2.5cm 이러면 그냥 와서 그것을 흉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맞았어. 이렇게 하면 하루면 끝날 거를 이걸 왜 몇 달을 하느냐고요. 그죠? 몇 달 하는 데에 그런 가치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니까 어린이가 자기 생각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이 만들어놨지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베껴서 결과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의미를 탐구해가는 여기 좀 아까 있었던 소양, 그런 습관, 물흐름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놀이 안에서 진행이 되게 물론 다 아시겠지만 놀이가 한 가지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놀이 속에서 있는 거고 이것을 하면서도 또 다른데 어린이를 들락거리면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가치 있다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그러니까 동생을 보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